개미왕국. 파디아는 숲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큰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보니 벌써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며 길을 찾고 있는데 저 앞 숨골에서 신비한 오로라 같은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이야. 파디아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숨골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소녀를 확 끌어당겼습니다. 소녀는 저항도 못하고 순식간에 숨골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정신을 차리자 전혀 낯선 숲이었습니다. 엉엉 울고 있는 파디아 앞에 예쁜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나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꼬마는 홀린 듯 나비를 따라가다가 무섭게 생긴 병정개미가 지키고 있는 옥수수처럼 생긴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개미왕국,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지. 파디아는 호기심이 생겨 라벤더로 사람 냄새를 숨기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정개미는 눈이 아주 나빴거든요. 성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 구석으로 나 있는 99층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일개미 친구를 만났습니다. 너는 누구야? 나는 파디야. 나비를 따라가다 우연히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어. 나는 일개미 심표야. 만나서 반가워. 심표는 파디아를 데리고 개미왕국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여기는 개미들이 여왕님이 옷감을 짜는 곳이고 저기는 여왕님이 알을 놓는 곳이지. 마지막으로 심표는 신기해하는 파디아를 데리고 운명의 책이 있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저 멀리 반짝반짝 빛나는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디아가 손을 대자마자 책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투명나비를 찾아가라. 마음의 세정에 갇힌 새를 풀어주면 너를 그곳으로 데려가 줄 거야. 소녀는 심표의 도움을 받아 새를 풀어주는 방법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할아버지 개미를 찾아갔습니다. 안녕 꼬마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렴. 그럼 새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들릴 거야. 그 말을 알아듣는 순간 새장문이 열릴 것이다. 파디아는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몇 날 며칠을 노력했지만 쉽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새벽 2시 5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2개의 해가 뜨는 숲으로 투명나비를 찾아 떠나야 해. 파디아가 잠에서 벌떡 깨어나 눈을 떠보니 눈처럼 하얀 예쁜 새가 꼬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표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투명나비를 찾게 되면 반드시 나를 만나러 와야 해. 수선화 챕터 5. 파디아는 너무 슬펐지만 심표의 도움을 받아 작은 쥐구멍을 통해 숲으로 나왔습니다. 새를 따라 한참 길을 가자 어디선가 너무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숫가에 빈 청초한 수선화가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안녕, 너는 누구야? 나는 수선화야. 숲의 돌을 찾고 싶다면 생각만 해도 떨리는 부끄러운 비밀들을 모두 씻어보내야 해. 꼬마는 수선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시키는 대로 세수를 했습니다. 한 번, 2번 얼굴을 씻자 마음속에 걱정, 두려움,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가면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가리게 하던 수치심이 힘을 잃고 씻겨 나갔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심지어 가장 나약한 부분까지 말이야. 나와 함께 여기서 살지 않을래? 미안해 수선아야. 난 투명나비를 만나러 가야 해. 그래, 슬프지만 어쩔 수 없지. 너의 꿈을 응원해. 나의 노란 꽃잎을 선물로 줄 테니 가져가. 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거야. 그림자 부대를 찾아가 너에게 다음 길을 알려줄 거야. 안타까워하는 수선화를 뒤로하고 바디아는 새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두 개의 길이 나 있는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쌍둥이 길,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지. 꼬마야, 왼쪽과 오른쪽 길 중 어디로 가고 싶니? 난 그림자 부대를 찾고 있어.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려줄래? 미안, 우리도 잘 몰라. 잘 모를 땐 네가 둘 다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파디아는 우선 형인 왼쪽 길의 안내를 받아 왼쪽 마을로 갔습니다. 회색빛 건물, 회색 나무와 꽃, 회색 표정의 사람들과 개를 지나 회색빛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배가 고팠거든요. 거기서 건강 비타민이 잔뜩 함유된 진흙 주스와 벌레빵을 먹고 있으려니 한 허름한 옷을 입은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과자 좀 줘. 너무 배가 고파. 파디아가 나눠준 과자를 허겁지겁 먹고 소년은 파디아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넌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여긴 왼쪽 마을이야. 누구나 멋진 얼굴, 멋진 집과 차를 갖고 싶어 하지. 그래서 나같이 가난한 고아 아이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지하에 숨어 살아. 파디아는 왠지 외로워 보이는 소년이 안쓰러웠습니다. 나랑 같이 오른쪽 마을로 가지 않을래? 아무리 봐도 그림자 부대는 차가운 왼쪽 마을에는 없을 것 같아. 아니야. 난 이 마을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여기 사는 것이 편해. 하지만 넌 여기 살면 행복하지 않을 거야. 우린 서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달라. 파디아는 차가운 도시에 왼쪽 마을 소년을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어두워지기 전에 오른쪽 마을을 향해 떠났습니다. 혹시 네가 이 마을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꼭 나를 찾아와. 오른쪽 마을은 왼쪽 마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왼쪽 마을에서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한기가 느껴졌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과일들과 고소한 냄새가 나는 빵과 사탕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너무 탐스럽게 생긴 오렌지가 있어 한 입 베어 물자 그동안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멀리 반짝반짝 빛나는 강이 보이고 그 옆에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엄청나게 큰 나무와 청동으로 이루어진 저울이 있고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림자 부대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구령부처 일동 차렷! 사령관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그림자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파디아에게 조교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투명나비를 찾으러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수선화가 그림자 부대를 찾아가 보라고 했어요. 투명나비를 찾는다고? 그럼 너는 숲의 돌 8개를 모아야 해. 내가 내는 문제를 맞히면 돌 하나를 얻을 수 있지. 문제를 내주세요. 빛과 어둠 중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파디아는 순간 쌍둥이 길이 한 마리 떠올랐습니다. 빛과 어둠은 쌍둥이예요. 그림자 부대는 파디아가 정답을 맞히자 기분이 좋아 허리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을 돌아요, 원을 돌아요. 회오리 바람처럼. 어둡다고 항상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다고 항상 밝은 것도 아니니 빛과 어둠의 눈금은 어디에? 내 안에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일 위대한 용기가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네. 사령관은 파디아에게 작은 저울이 새겨진 빛과 어둠의 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동굴에서 살아남는 법 챕터 11. 해가 저물자 그림자들은 모두 사라져버렸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디아는 새와 함께 동굴에 들어가 잠을 청하려다 그만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엉엉 울고 있는 파디아에게 안경 쓴 박쥐가 나타났습니다. 용기를 내, 꼬마야.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 어려움에 처했을 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해. 파디아는 너무 힘들고 지쳤지만 박쥐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면 여길 빠져나갈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보자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손에 잡혔습니다. 순간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손끝에 신경을 집중하고 그것들에 의지해 조금씩 구덩이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너무 지쳐 쓰러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굴 바깥은 간밤에 내린 비로 말끔히 씻겨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디아가 새와 함께 길을 떠나려 하자 어제 동굴 속에서 만났던 박쥐가 나타났습니다. 순간의 돌을 찾아가려고? 무슨 말이야? 네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 이 오솔길을 따라가면 망각의 강이 나오는데 움직이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돌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단 한 가지만 명심해. 징검다리를 건너가려면 단 한순간도 다른 데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집중해야 해. 잠시라도 다른 데 정신을 파는 순간 다리 위치가 바뀌어 강에 빠지고 말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넌 망각의 강을 평생 네가 여기 온 목적도 심지어 여기에 왔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떠돌게 되지. 아주 무서운 일이야. 영혼을 잃는다는 건. 어떻게 해야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데? 생각을 멈춰야 해. 너의 숨과 돌의 움직임에만 집중해. 현재를 숨쉬는 것만이 순간의 돌에 다다르는 유일한 열쇠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돌이 너를 인도할 거야. 그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지. 어제 저녁 구덩이에서 올라왔던 경험을 잊지 마. 행운을 빌어.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안녕. 잘난 척하는 박쥐가 시키는 대로 파디아는 움직이는 징검다리를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길 끝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빨간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볼이 빨간 꼬마가 비누방울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와 함께 비누방울 놀이 해요.
바디아는 꼬마가 너무 귀여워 함께 비눗방울을 터뜨리며 놀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숲의 돌도 투명나비도 모두 있고 신나게 비눗방울 놀이에만 집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놀고 나서 꼬마는 커다란 비눗방울에 들어가서 파디아에게도 타라고 손가락으로 옆에 있는 방울을 가리켰습니다. 파디아가 방울에 올라타자 2개의 큰 방울이 하늘로 두둥실 날아 구름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아이가 구름 사이를 여행하는 동안 구름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복은 선택하는 자의 것. 꼬마와 함께 순간순간 사라지는 비눗방울을 터뜨리는 것. 이 비밀을 아는 자 하늘로 오르리. 한참 동안 구름 사이를 떠다니다가 방울이 포근해 보이는 숲풀밭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함께 놀던 꼬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꽃의 영혼 챕터 14. 깜짝 놀란 파디아가 주위를 둘러보자 저 멀리 너무 아름다운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갖 종류의 나무와 꽃들과 허브 같은 풀들로 기분까지 황홀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사랑의 돌을 찾으러 왔니? 파디아가 돌아보니 너무 아름다운 공주님이 서 있었습니다. 난 꽃의 요정이란다. 사람들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꽃의 영혼을 관리하고 있지. 나를 도와 사랑의 영혼을 추출하는 것을 좀 도와주렴. 요즘 세상에 미움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아주 바쁘단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꽃의 영혼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거든. 파디아는 요정님을 도와 커다란 솥에 세상에 피어나는 모든 꽃들을 담고 돼지비계를 넣어 함께 끓여 향기를 추출하였습니다. 꽃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장미 향기에 세상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요정은 소매에서 둥근 구슬을 꺼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 오늘 죽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사랑과 헌신 여기 다 모여라. 그대들의 귀한 마음 꽃의 영혼 되어 방울방울. 지혜로운 자들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비밀. 죽어서 남는 건 그대들이 세상에 뿌린 조건 없는 사랑의 꽃송이들 뿐. 꽃줄이 그대를 천국으로 인도하네. 고맙다 꼬마야. 나를 도왔으니 너에게 사랑의 돌을 나누어 주마. 대신 내가 투명나비를 만나게 되면 꼭 다시 돌아와 내 심장에 사랑을 다시 심어준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요정이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끝으로 살짝 파디아의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심장이 해처럼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디아는 그때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의 환희와 아픔을 동시에 느끼느라 녹초가 되어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용기 Chapter 16. 얼마나 시간이 흘렸을까? 파디아가 깊은 사랑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더 이상 요정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네가 잠든 사이 요정이 우리를 이곳에 데려다 줬어. 아, 그랬구나.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안녕 꼬마야. 내 심장이 빛나는 것을 보니 꽃의 요정을 만났나 보구나. 만나서 반갑다. 난 이 숲의 터줏대감 거북 영감이야. 무심코 이야기를 나누던 파디아는 벼랑간 자신을 소개하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본 자리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두 눈을 껌뻑거리며 파디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파디아라고 해요. 투명나비를 만나기 위해 숲의 돌을 찾고 있어요. 할아버진 뭐하고 계셨어요? 나 그림 감상하고 있었지. 그림이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림이라 나만 볼 수 있어. 인생 여행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장면들이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먼 산을 보거나 눈을 감거나 하면 떠오른단다. 나처럼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그림 감상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지. 할아버지는 여행을 많이 하셨나 봐요. 거북 영감은 느린 걸음으로 세계 일주를 2바퀴 반이나 했다고 말했습니다. 걸음걸이만큼이나 목소리도 느려서 파디아는 자꾸만 감기는 눈을 부릅떠야 했어요. 처음 세계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 비웃었지. 이렇게 짧은 다리로 느릿느릿 걸어서 세계 여행은커녕 이 숲도 한 바퀴 돌기 힘들 거라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5,000년을 살았고 세계를 2바퀴 반이나 돌았지 뭐야.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친구들은 벌써 옛날에 하늘나라로 갔단다. 하긴 내가 5,000년이나 살지 누가 알았겠어. 나도 몰랐으니까. 그냥 세계가 보고 싶었고 앞에 놓인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며 여행을 계속했어. 그게 다야. 우와, 대단해요. 할아버지야말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룬 분이세요. 난 여행을 하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단다. 빨리 지나가면 느끼지 못했을 아주 작은 즐거움까지 하나하나 음미하며 여행했지. 걸음이 느려서 힘들 거라고 생각한 건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었어. 그들 중에는 우쭐거리는 마음으로 조롱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걱정해준 친구들도 있었단다. 난 그 마음은 고맙게 받았지만 믿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나로서 여행한 건 아니니까. 결국 나 외에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파디아는 거북 영감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긴 여행으로 부르트고 거칠어진 그의 발이 거룩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파디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졸리다. 난 이제 그만 쉬러 가야겠다. 잘 가라 꼬마야. 할아버지, 혹시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세요? 길은 네 마음의 새가 알려줄 거야. 걱정 말아라. 나도 나의 길도 내 새가 알려주었단다. 나무가 퀴즈를 내거든 절대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지 마라. 성장의 돌 챕터 18. 거북이 할아버지와 작별한 후 파디아는 새를 따라 또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까르르르르. 놀란 파디아가 주위를 둘러보자 생전 처음 보는 나무 2그루가 파디아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키가 5m 정도 되어 보이고 가늘고 잎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한 그루는 키가 파디아만큼 작지만 둥치가 어른도 못 안을 정도로 아주 굵었으며 가지에는 처음 보는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둘 중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맞추면 성장의 돌을 줄게. 정말 숲은 끝없는 놀라움과 질문의 연속이었습니다. 골똘히 생각하던 파디아가 머뭇거리고 있자 키가 큰 나무가 얼른 대답을 하라며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키가 작은 나무가 빙그레 웃으며
키가 큰 나무를 말렸습니다. 꼬마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자. 속도는 스스로 정하는 게 숲의 법칙이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그 순간 파디아는 키가 작은 나무에게서 어릴 때 할머니 품에서 느꼈던 포근함과 지혜로움을 느꼈습니다. 꼬마는 대답 대신 키가 작은 나무에게 다가가 둥치를 꼭 안았습니다. 키가 작은 나무도 거칠거칠해진 나뭇가지 팔을 들어 손녀딸을 안듯 파디아를 안고 토닥토닥 해주었습니다. 꼬마야, 모두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자라나는 속도가 정해져 있단다. 나는 아주 느리게 조금씩 자라서 어릴 땐 조금 슬프기도 했어.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내 속도가 다른 친구들의 속도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졌지. 그리고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잘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단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둥치가 큰 나무가 되었지 뭐야. 숲의 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열매를 따먹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좋단다. 너도 하나 먹어보렴. 파디아는 키가 작은 나무가 내미는 열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새콤하고 약간 쓰면서도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과일 같기도 하고 아주 맛있는 초콜릿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너무 황홀한 세월의 맛이었습니다. 안녕 꼬마야. 너가 먹은 과일의 씨앗이 성장의 돌이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비슷할 순 있어도 같을 순 없단다.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너답게 너의 속도대로 가다 보면 네가 원하는 걸 얻게 될 거야.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 외로울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너도 마찬가지란다. 꽃이 새를 이해하지 못하고 물고기가 사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너만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너답게 살아갈 용기를 가지면 돼. 행운을 빈다. 챕터 20. 숲 오솔길이 너무 상쾌해 파디아는 뛰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파디아가 걸을 때마다 주머니에 든 돌이 찰랑찰랑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파디아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꿈을 향한 축복의 음악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돌이 늘어날수록 파디아 몸에서 나는 빛도 아주 강해 멀리서도 소녀가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새는 힘차게 앞서 날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제발 여기서 나를 꺼내줬으면. 누구 없어요? 파디아가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니 작은 핑크 토끼 한 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소녀를 보자 화색이 돌며 간청했습니다. 제발 나 좀 꺼내줘. 파디아는 주변에서 굵은 나뭇가지 하나를 찾아와 토끼에게 내밀어 꺼내주었습니다. 살았다. 고마워. 넌 숲에서 못 보던 얼굴인데? 어디서 왔어? 난 파디아라고 해. 투명나비가 되기 위해 숲의 돌을 찾고 있어. 숲의 돌이라고? 내가 한 군데 아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 그래? 나야 너무 고맙지. 거기가 어디야? 나만 믿어. 그런데 그 전에 부러진 발을 고쳐야 하는데 나를 숲의 의사 할머니에게 좀 데려다 줄래? 좋아. 내가 업어서 데려다 줄게. 길을 알려줘. 토끼는 기다렸다는 듯이 파디아에게 엎였습니다.
작은 토끼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어른만큼 무거워서 파디아는 호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일으켜 세웠습니다. 토끼가 가리키는 길로 한참 숲길을 걸어가자 드디어 오두막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날 내려줘. 여기가 숲의 의사 할머니가 계신 오두막이야. 네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치료 받을 동안 여기서 좀 기다려. 토끼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토끼를 기다리는 동안 파디아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두막은 아주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 마시고 나니 토끼를 업고 오느라 쌓였던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오두막 뒤뜰은 숲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숲에는 온갖 버섯과 약초가 지천으로 깔려 있었고 군데군데 해먹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랫줄에 빨래가 아닌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니 여러 개의 심장과 폐였습니다. 몸 밖으로 나온 심장과 폐를 처음 본 거라 놀라서 기절할 뻔했지만 호기심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직도 펄떡펄떡 뛰고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꼬마야.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한 마음의 햇볕에 말려 치료하는 것이란다. 숲 세계의 치료법이지. 파디아가 뒤돌아보니 머리는 온통 백발이지만 얼굴은 환하게 빛나서 아이인지 어른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할머니가 나무 둥치를 깎아 만든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안녕. 난 숲의 의사 할머니 말이란다. 위기에 빠진 토끼를 구해줬다고 하더구나.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는걸요. 그런데 토끼는 좀 괜찮아요? 그럼 지금 치료를 마치고 잠들었단다. 일어나면 다시 예전처럼 뛰어다닐 수 있을 거야. 다행이에요. 저는 파디아예요. 투명나비를 만나기 위해 숲의 돌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 네 빛나는 눈을 보고 대충 짐작은 했지. 꿈을 가진 사람의 눈빛은 숨길 수가 없거든.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파디아에게 빵을 내밀었습니다. 챕터 22 배고플 테니 이것부터 먹어라. 그리고 넌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니 날 좀 도와다오. 요즘 치료해야 할 환자가 너무 많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단다. 저기 걸려있는 병든 심장과 폐 보이지? 모두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외로워서 아픈 사람들의 것이란다. 우리가 할 일은 따뜻한 마음으로 저것들을 고쳐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야. 어때? 도와주겠니? 네,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럼 나를 따라하거라. 할머니는 토끼가 모아온 굿을 하나를 집어들고 자신의 심장에 가져다 대고 눈을 감고 포근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구슬이 점점 커져 심장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느라 넋이 나가 있는 파디아에게 그것을 빨랫줄에 잘 매달아 달라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숲의 따뜻한 햇빛을 받자 꽁꽁 얼어있던 심장이 녹으며 다시 건강하게 펄떡펄떡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할머니를 도와주자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고맙다 파디아. 이제 떠날 시간이다. 여기 네가 찾던 마음의 돌이 있으니 가져가거라. 그리고 투명나비를 만나면 꼭 다시 와서 나를 좀 도와다오. 토끼를 따라가라. 너를 보리수나무로 데려다 줄 거야.